다음으로는 저희 또 다른 협력 연구기관인 고려대학교의 최성준 교수님을 모셔서 언설턴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성준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 있는 최성준이라고 하고요. 제목은 Dealing with Uncertainty이고 부제가 양아치를 찾아보자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톡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한 학습 기반 모델을 활용을 했을 때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고 이 불확실성이 어디에 활용될 수 있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감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결과가 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뒤에 보여드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과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당연히 맞는 의견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요 사람의 얼굴을 제 톡에서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공자입니다. 근데 콘푸셔스라고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to know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 not know that is true knowledge. 그래서 뭘 아는 것과 너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네. 여러 가지 모티베이팅 example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진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이 사진. 네, 뭔가 위험한 사사고가 난 것 같고 이 사진이 뭐냐면 테슬라의 첫 번째 사망 사고가 났던 차의 사진입니다. 이게 왜 사망 사고가 났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흰색 트레일러에 햇빛이 비딪힌 거를 그냥 하늘로 인식을 하고 세그멘테이션 모듈이 갖다 박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사실은 저는 이쪽에 좀 더 관심이 많지만 이런 어떤 물리적인 uncertainty,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거 말고도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뭔가 이상한 게 좀 있죠. 그래서 구글 포토에서 오토 라벨링이 된 결과이고 보면 흑인의 얼굴을 고릴라라고 예측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구글 포토에서 되게 뭐 사과문도 내놓고 그 뒤로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한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떤 버추얼 환경에서 뭔가 프리딕션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예측을 내렸을 때 그걸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면 꽤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늘 톡은 이런 기계학습 모델에 있어서 uncertainty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앞에서 그 슈퍼브 AI에서 모아진 데이터셋이고요. 재밌는 데이터셋입니다. 오늘도 오셨는데 그 조수익 선생님이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라벨링을 하신 데이터셋과 또 같은 이미지를 어노테이터들이 같이 어노테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총 23,000장의 이미지가 있고 6명의 라벨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라벨러 중에 2명씩 하나의 이미지에 라벨링을 하고 저희 조수익 선생님께서도 라벨링을 하셨죠. 그래서 일종의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고 노이즈한 라벨러가 있는 데이터셋을 볼 수 있고요. 각각의 이미지는 이런 뭐 유분, 색소, 여드름, 홍주, 습진, 주름, 수분, 민감도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뭐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 라벨들이 있고요. 유닉 이미지, 그러니까 총 어떤 독립적인 이미지의 개수는 한 8,000장 정도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각 라벨마다 이미지마다 3명의 라벨러가 붙었으니까 총 23,000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이거죠. 저희가 사실은 의사 선생님의 라벨을 항상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노이즈한 어노테이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논 엑스퍼트 어노테이터를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분석을 해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스킨 디솔더에 대해서 전혀 엑스퍼트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피부에 관심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에 별로 적합한 사람은 아니지만 순전히 데이터 관점에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조수익 선생님과 non expert annotator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게 되면 사실 꽤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좀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라벨의 디스트리뷰션이고 여기 지금 굉장히 잘 안 보이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각각의 어노테이터들 사이의 어그리먼트도 절반이 안 됐고 그 어노테이터들이 조수익 선생님의 엑스퍼트와의
그 일치도 역시도 웬만한 경우에 절반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때 데이터가 10,000장이 있으면 5,000장 정도밖에 추로 라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슈가 있겠죠. 어노테이터들이 그냥 한 줄을 찍었을 수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쉽게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모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노이즈한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건 그 자체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uncertainty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은 혹은 통계학자들은 이걸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data uncertainty. 이 data uncertainty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줄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올지 뒤를 나올지를 예측해 본다고 했을 때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얻어서 모델을 학습한다 하더라도 항상 불확실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안에 있는 어떤 내재적인 uncertainty니까. 이와 반대로 모델 uncertainty 혹은 제가 뒤에서 에피스테믹 uncertainty 부를 애들은 뭐냐면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들이 있을 때 조금 이상이 생긴 데이터들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를 내가 자동차라고 가지고 있다면 맞출 수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데이터셋에는 이런 강아지 모양의 자동차가 없을 거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뭔가 줄일 수 있는 uncertainty와 줄일 수 없는 uncertainty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uncertainty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예측에 대한 uncertainty인 거죠. 그래서 uncertainty of the input to output mapping. 그래서 어떤 예측하는 모델의 uncertainty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과 조금은 다르게 뭔가 겹치는 영역이 많이 있지만 out of distribution이라는 uncertainty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만을 분류하라는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베이비 요다가 주어지면 분류할 수가 없겠죠. 애초에 내가 트레이닝할 때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만을 특정하는 out of distribution 요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 당연히 이 세 가지는 칼로 재듯이 다니지 않죠. 어느 정도 겹치는 게 당연히 있겠지만 보통 요 세 가지 uncertainty를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내가 uncertainty 101이라고 했지만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uncertainty를 예측하는 모델이 있고 혹은 distance based uncertainty 어떤 입력들이 있을 때 입력들의 분포를 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주어지는 입력이 과연 내가 이전에 봤던 건지 안 봤던 건지를 예측하는 이 두 가지로 되게 크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트랩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방법론이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어떤 종류의 uncertainty가 좀 잡히더라 혹은 uncertainty가 각각 방법론에 대해서 uncertainty가 높다고 말하는 이미지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약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 이쪽 연구로 하시면 이제 MC dropout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고요. MC는 이제 몬테칼로 dropout 약자입니다. 그래서 뉴럴넷을 이제 돌려보신 분이라면 이제 dropout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모델을 하나 학습을 해놓고 같은 입력이 주어졌을 때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를 몇 개 끊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파라미터에 약간의 흔들림을 줌으로써 같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다르게 나오게 하고 같은 입력에 대해서 그 출력이 얼마나 다른지를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해서 uncertainty가 높은 걸 측정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굉장히 좋은 베이스라인이고 성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밸리데이션과 트레이닝으로 나누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uncertainty가 높은 애들과 낮은 애들을 나눠 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왼쪽이 uncertainty가 낮은 거고 오른쪽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완벽히 뭔가 이렇게 경향성이 잘 보이진 않지만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low uncertainty 샘플 같은 경우는 좀 피부가 깨끗해서 잘 구분될 만한 애들이 잡히게 되고요. 이게 조금 화질이 안 좋아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uncertainty가 높은 애들에 대해서는 뭐 모공이 좀 있거나 아니면 상처가 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드름을 측정하는 모델에 대한 uncertainty인데 여드름을 측정해야 되지만 이제 상처가 남은 부분 그 상처가 흉터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이게 여드름으로 봐야 될지 아닐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잡히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맥스 소프트맥스라는 방법입니다. 네, 보통은 앞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MC dropout이라는 방법이랑 맥스 소프트맥스 방법론이 두 가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분류를 한다 그랬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강아지나 고양이, 사람 세 가지를 분류하는 모델이 있으면 입력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출력을 3개짜리 숫자를 만들고 소프트맥스를 취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심플렉스 위에 올려놓죠. 그러면 내가 예측이 정확하다면, 그래서 이 강아지라고 완벽히 예측을 한다면 강아지에 대한 probability가 0.9, 나머지가 0.05, 0.05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예측이 좀 불확실하면 0.33, 0.33, 0.3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가장 높은 softmax probability의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uncertainty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저희가 maxsoftmax라고 쓰게 되고요.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low uncertainty와 high uncertainty를 그려보게 되면 재밌게도 low uncertainty 같은 경우는 이런 명확히 여드름이 있는 애들이 좀 잡혔던 경향이 있고요. high uncertainty는 좀 모공이 넓은 샘플이 좀 잡히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그 바이어스가 있는 눈으로 바라봐서 이런 걸 찾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 말씀드린 두 가지 맥 소프트맥스나 MC 드롭아웃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의 입력과 출력의 매핑 단계에서 우리가 무언가 불확실성을 모델링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언설티니티 101이라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리를 이용한 입력에 대한 out of distribution을 모델링하는 게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방법론이 이제 malonymous distance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입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 입력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처를 만들고 그 피처 디멘전 위에서 어떤 덴시티 모델링, 가우시안 믹셔 모델링으로 어떤 분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입력이 주어지면 해당 가우시안 믹셔 모델에 얼마나 피팅이 잘 되는지를 통해서 이게 in distribution인지 out of distribution인지를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방법론이고요. 사실 이 방법론 자체는 굉장히 사이테이션이 많이 든 논문인데 초반에 나왔던 방법론 성능이 좀 안 좋아서 얘를 이제 성능을 좀 올리기 위한 어떤 심플 픽스가 있어서 2021년 논문을 가져왔고 이 논문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low uncertainty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이렇게 명확히 있는 샘플이 잡히게 되고 high uncertainty 같은 경우는 조금 상처가 있거나 지금 좀 리졸루션이 낮아 잘 안 보이는데 아니면 뭔가 그 모공이 좀 넓으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론인데 이제 믹셔 러지 네트워크라는 방법론이고요. 이 방법론은 사실은 이제 저랑 앞에서 발표해 준 황상흠 교수님께서 같이 연구를 해서 이제 논문을 썼던 건데요. 아이디어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런 보통 뉴럴넷에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로짓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보통 뉴럴넷은 보통 하나의 피드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헤드를 여러 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 명의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모델링을 하고 어떤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엑스퍼트 헤드에서 나오는 결과들의 discrepancy, 얼마나 이제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통해서 uncertainty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방법론과 다르기에는 한 번의 싱글 포워드 패스로 어떤 uncertainty를 구할 수 있고 앞에서 말했던 이제 epistemic uncertainty, 어떤 줄어들 수 있는 uncertainty와 줄어들 수 없는 uncertainty, allotic uncertainty를 이 두 가지 정보를 잘 조합하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low uncertainty에 대해서는 뭔가 분류가 잘 되는 깨끗한 얼굴 혹은 명확히 여드름이 있는 얼굴이 나왔는데 high uncertainty에 대해서는 재밌게도 뭔가 비닐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얼굴이 좀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샘플들이 잡히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앞에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결과였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논문은 DDU라고 불리는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Deep Deterministic Uncertainty라고 불리우는 방법론으로 이 방법론은 저희가 앞에서 말했던 Distance Based Method와 Max Softmax, 인풋과 아웃풋 매핑을 둘 다 잘 섞은 방법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론을 잘 섞었기 때문에 얘 역시도 우리가 어떤 LRT과 epistemic uncertainty를 둘 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알려져 있고 얘도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예측이 잘 될 것 같은 게 low uncertainty가 있고 모공이 좀 넓거나 아니면 얼굴 외에 다른 모자를 쓰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uncertainty가 높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섯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컨클린 리마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 혹은 데이터를 기반해서 어떤 서비스 혹은 모델을 만든다는 건 결국은 어노테이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보통 저희가 이 각각의 단계에 모두 다 불확실성 혹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어노테이터가 과연 데이터를 잘 만들었는가에
and uncertainty를 고려를 해야 우리가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모이진 데이터가 어느 정도 깨끗하다고 가정을 해도 역시나 커럽션이 있으니까 얘를 바탕으로 학습된 모델 자체의 prediction에 대한 uncertainty 역시도 우리가 잘 예측을 해야 올바르지 못한 prediction을 하지 않을 어떤 경우를 막을 수 있겠죠. 선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uncertainty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딱 40분이 되었는데 이것도 제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제일 첫 앞부분에 그 피부과 전문의와 그다음에 라벨러가 그 라벨링한 거에 오차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라벨러들한테는 라벨링 가이드를 굉장히 명확하게 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제나 이런 거를 줘서 그 가이드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 라벨링이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걸 줄인 상태에서 잘 그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이제 사실 AI에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런 환경이 일부러 원래부터 있는 걸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이게 처음엔 이랬지만 나중에는 잘 됐다 그런 게 더 맞는 건지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먼저 제가 이 대답을 하기에는 아직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 슈퍼브 AI라는 회사랑 아트랩이 10차례에 거쳐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래서 한 번 모을 때마다 추천 장식 라벨링을 했고 10차례에 거쳐서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엑스퍼트 이그젬플을 줬겠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상한 어노테이션들은 걸러내고 해서 얻은 거고요.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10번 중에서 6번째예요. 그래서 처음은 아니고 거의 겹치는 어노테이터들이 이미 5번의 라운드를 거친 이후에 데이터가 모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가 일부러 잘못 라벨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한 건 아니고 앞에서 이제 슈퍼베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기법들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 상태에서 데이터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꽤나 불확실성이 많더라 라고 보는 게 저의 현재 이해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데이터를 모아서 양질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여드름이 있다가 없다가 사람이 봤을 때도 되게 애매한 경계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라벨러들 사이의 어떤 불일치도 컸었고 라벨러들과 의사 선생님 사이 불일치도 꽤 컸던 데이터입니다. 일부러 이걸 만든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지금 그 보여주신 데이터에 대한 해석으로 혹시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분이나 색소, 주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큰 특성이 좀 있어서 사람마다 그 오류를 내기 쉬운 이제 데이터적인 좀 특성이 있을 거냐라는 거 하나하고 그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예를 들면 주름 같은 거에 레이블링을 할 때 저 데이터 이제 뽑으실 때 길이 같은 게 서로 다르다든지 뭐 혹은 그 사이즈 이런 거에 대한 태깅 방법이 다른 것도 저렇게 다르게 되는 건지 그건 무시하고 뭐 주름이 있다 없다 예스 노에 대한 베리에이션만 저렇게 한 건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혹시 저 데이터 자체가 유분, 색소, 주름이 원래부터 특성이 다르랄까 아닐까? 네. 네, 사실 약간 처음에 이제 캐비에서 적어놨던 게 제가 스킨 디소더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고 알기가 힘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뒤에 모든 결과는 오로지 여드름이 있다 없다에 대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모델의 언설턴티만을 했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앞에 유분, 색소 뭐 다 있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때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말씀하신 베리에이션이 데이터셋에 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오로지
여드름이 있다 없다만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게 사실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지가 이제 얼굴의 왼쪽, 오른쪽, 코, 이마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마는 옆으로 길고요, 왼쪽 뺨은 위로 길잖아요. 근데 이제 모델에 집어넣는 특성상 얘를 결국은 이제 스퀘어 이미지로 리사이즈를 해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나오고 있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이그샘플들이 다 좀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오리지널 레이시오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 이슈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저도 잘안 나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데이터 그 여러 가지 모델들 설명해 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불확실성을 판단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모델이 더 좋을 거냐는 약간 사람의 휴먼이 들어간 것 같아 보여서요. 혹시 그런 거를 지표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가 맨 처음에 문제를 받게 되면 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수치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방법론에서 뱉어주는 값이 실제로 내가 틀린 것과의 어느 정도 코렐레이션이 있는지를 맞추는 문제를 이런 데서는 캘리브레이션 문제라고 하고요. 그런 캘리브레이션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매트릭이, 하나가 EC이고 두 번째가 랭킹 베이스 메소드인데, EC라고 하는 거는 내가 uncertainty가 이 정도일 때, 그러니까 uncertainty를 0에서 1로 노멀라이즈해서 이 정도 값일 때 그 uncertainty 값이 실제로 이게 validation 셋에서 틀릴 확률과 어느 정도 맞는지, 그래서 expected calibration error라는 메저를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uncertainty가 높은 애들이, 왜냐하면 uncertainty는 딱 값이 0에서 1로 다운도가 안 되니까 높은 랭킹에 있는 애들이 실제로 틀렸다라고 해서 그 랭킹 차원에서 잘 맞는지를 보는 이 두 가지 메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 두 가지 메저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실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과연 세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uncertainty estimation 방법론이 있는데, 어떤 것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GT가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하신 게 있으니까 실제로 밸리데이션에서 틀렸다는 거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uncertainty estimation 방법론을 골라다가 이 방법론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의 라벨이 없는 unlabeled, non-expert 어노테이터가 모은 데이터만 가지고 이게 얼마나 잘 모였는지를 예측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초반에 말했던 어떤 어노테이터가 양아치인지를 예측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불확실성이 이제 나왔다면 이제 뭐 많은 불확실성 높은 그 사진들을 다시 라벨링을 하거나 하는 거를 이제 후 프로세스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뭐 그 불확실성이 높은 사진들 중에 모공이 유난히 넓다거나 이러거나 비니가 써져 있거나 이런 데이터들은 조금 좀 많이 데이터셋에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바이어스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런 거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은 데이터는 모공이 넓은 데이터가 많더라. 그럼 모공이 높은 데이터도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무조건 다시 재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보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와는 별개로 저희가 소위 말하는 9천을 떠돌고 있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계속 리젝을 먹어서 uncertainty activation map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론들 중에서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그래드캠 같은 걸로 이제 저희가 어떤 클래스가 왜 예측이 됐는지를 인풋 이미지에 오버레이 시키는 방법론이 있는데, 얘를 uncertainty 적용한 저희 연구 방법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제가 말로만 지금 뭐 모공이 넓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모공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uncertainty activation 맵이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한다면 어느 정도의 correlation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려면 사실 이 이미지에 모공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사후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사실 그 논문이 계속 리젝을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 이 평가가 주관적이라서, 그래서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명확한 수치에 해당하는
잘못 예측한 거에 correlation만을 보는 뭐 expected calibration error 같은 게 사실 더 보고 있는 방법론이긴 합니다. 네, 저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부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연구 많이 하고 있죠. 네, 오늘 재미있는 발표 해주신 황상훈 교수님과 최성준 교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